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5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CIA 부장 시절에는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무장관이 되어서 김정은을 만나는 과정에서 김정은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설득을 당했든지 속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최근 너희 이 사람의 은행입니다. 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나온 공동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폼페오는 이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문에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의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이 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해놓고 먼저 한미동맹 해체, 해우산 철거,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합의문에 그렇게 적어 놓고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이 북한이 의도하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한미동맹 해체를 뜻하는 것을 미국이 모르고 받았든지 알고도 받았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뒤에 폼페오는 언론 인터뷰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23일 방송된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김일성 주석 모두 핵 프로그램이 정권의 안정과 안전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김정은을 만나서 그런 설명을 뒤집었다. 핵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위협이 되고 이를 포기하는 것이 북한인들의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확신시켰다고 믿는다.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초보적 지식만 있어도 폼페이오 이 말이 얼마나 순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그날 4분짜리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그 좋은 해안가에 콘도도 짓고 호텔도 지어서 부자가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계속 트럼프 폼페오는 북한이 달라졌다, 김정은이가 주민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좋은 나라 만들려고 한다, 매우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 서면은 핵을 포기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핵을 포기하면은 북한에 남는 것이 뭡니까? 제렌식 군사력은 이미 고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핵을 포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7시간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까지 날아와가지고 김정은을 만나겠습니까? 핵을 포기하면은 시진핑이가 김정은 정권을 그냥 두겠습니까? 친중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쿠데타를 해가지고 내보내지 않을까요? 핵 포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을 그대로 둡니까? 마음 놓고 대북 공작해가지고 김정은 정권 무너뜨릴 거 아닙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전갈이 독을 포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갈이 독을 빼면은 지렁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일,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핵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이번에 바꿔주었다. 김정은이가 이제는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렇게 확신시켰다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실패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김정은이가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하고 똑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입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나온 적이 없고요. 나올 리도 없고 나온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이가 독재를 하지만은 북한 노동당 안에서 독재를 하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은 이미 지난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의사항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핵무력을 가졌으므로 이제는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보금을 확보했으니까 앞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다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 군축 협상에는 나가겠다. 김정은은 이번에 트럼프를 만난 게 핵 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핵 군축을 하자. 즉 미국도 핵 군축을 해야 된다.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된다. 조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핵우산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승리를 보이겠다. 뭐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ICBM 실전 배치는 보류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폼페이오는 자기가 김정은을 설득을 해가지고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찾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에도 없고 사실관계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만약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제재를 다시 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과 더 이상 제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육자회담 대표를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북한의 이 전술 전략, 회담 전략을 잘 아는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은 이 뉴시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천영우 수석처럼 한국과 미국 통틀어서 북한의 전략 전술을 제대로 체험하고 이해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분이 그동안에 글 쓰고 강연했던 내용을 읽어보면 가장 정확한 전망을 했습니다. 예측도 거의 적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측 못한 게 하나 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성명 내용이 이렇게 맹탕으로 나올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뉴시스와의 인터뷰입니다. 성명서는 그러니까 김정은 트럼프 성명서는 앞으로 협상하자. 의제는 이것이다는 것만 담고 있을 뿐이다. 13년 전인 2005년 육자회담이 생산한 9.19 성명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9.19 공동성명에 들어있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표현조차 없다.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게 뭐지? 아무것도 없잖아 하는 반응이다. 비핵화의 실체적 정의에 합의하지 못했고 실무 협상의 지침이 될 원칙과 비핵화의 시한과 구체적 방향, 검증 체제에 대한 언급도 없다. 정상회담에서는 그때까지 합의할 수 있었던 의제만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무 협상에 위임했다. 트럼프가 북한과 김정은을 얕잡아 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정상회담이었다. 이 말이 핵심이네요. 트럼프가 북한과 김정은을 얕잡아 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정상회담이었다. 문제는 정상회담 이후에도 그런 혹독한 대가를 계속 치르고 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가 계속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준비가 부실한 회담이었다. 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의 구조와 내용을만 본다면 미국은 실체가 불확실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는 대가로 관계 정상화, 안전보장, 평화체제 등 북한이 요구한 것을 대부분 수용했다. 성명에 담긴 약속 외에도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개시하기도 전에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선불로 미리 내고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는 언지를 주는 등
한미동맹도 비핵화의 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북한이 얻은 더 큰 성과는 김정은과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더할 수 없이 높아지고 포갑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다. 이게 뼈아픈 지적입니다. 포갑체제. 유엔에 의해서 반인류 범죄 집단으로 규정된 김정은이가 트럼프로부터 칭찬을 받고 트럼프로부터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아 놓으니까 이제 포갑 정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달려온 데다 만나서 큰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그 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김정은의 국내 정치적 입지도 강화시켜 주었다. 그동안 북한의 모든 악행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트럼프가 받아온 것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김정은은 우리가 국제적 고립과 압박 속에서도 핵미사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겠나 라고 뿌듯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은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제재와 압박으로 최대의 레버리지를 갖추고도 세계 최빈국과의 협상에 나가더라도 전략이 허술하고 일시적 충동과 공명심을 억제하지 못하면 어이없이 농락당하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준비 없이 만나면은 요 보잘것없는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농락당한다. 즉 김정은에게 속았다기보다는 트럼프는 자신의 불성실함, 자신의 공명심, 허영심에 속았다. 자신에게 속았다. 이런 뜻이죠. 폼페이오도 마찬가지겠죠. 그 트럼프를 말릴 생각을 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아주 날로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천영우 수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더 큰 실수를 막고 비핵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려면 1라운드에서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하는 것이 보약이 될 수는 있다. 첫 라운드에서 완패하는 것이 전체 게임에서 이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완패했다는 교훈을 아직은 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과연 트럼프 같은 인간형이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노선 변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실패로서 가장 큰 손해를 볼 사람들은 한국인들입니다. 5천만 한국인입니다. 한국 정부가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이렇게 당하고도 트럼프에게 이렇게 당하면서도 트럼프에게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보다 폼페이오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